자녀는 부모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그리움이 스르르 풀리고 어느새 먼저 손을 뻗고 싶어지는 말, 때로는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임에도 말을 건네기가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음에도 어쩐지 대화는 싸늘하게 끝나버리고 수화기 너머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서운해지고 괜히 아이를 탓하게 되곤 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주는 부모의 4가지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따뜻한 말들이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자녀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부모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짧게 끝나던 통화도 어느새 웃음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시간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모른 채 놓쳐버린다면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안부조차 묻기 힘든 사이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이 영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영상의 후반부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녀를 가슴에 품어보신 분이라면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숨이 막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제 시선이 어느 청년에게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채를 흔들며 그늘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청년만은 뜨거운 햇살 아래 빨간 털 목도리를 두른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려도 그는 그 목도리를 벗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더위에 목도리라니 멋내는 건가? 그 말들이 들렸는지 모른 채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 목도리 너무 덥지 않으세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겨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청년은 제게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남은 시간 동안 실을 고르고 바늘을 들어 하루하루 이 목도리를 짜셨어요. 아무 말 없이 오롯이 그 마음을 담아서요. 그리고는 마치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 목도리를 두르면 꼭 어머니께 안긴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 목도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빨간 목도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위로였습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조용히 감싸주는 담요 같은 사람. 말 없이 함께하지 않아도 자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늘 그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존재.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순간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박한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김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장성에 결혼하고 나선 얼굴 보기조차 어려워졌고 연락도 드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통화를 할수록 아들의 목소리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정자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몇 번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은 받지 않거나 받아도 대화는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건만 끊고 나면 어쩐지 더 허전하고 더욱 멀어진 느낌만 남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느껴봤을 겁니다. 보고 싶고 반가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막상 입을 열면 왜 이제야 연락했니? 라는 말이 먼저 나와버릴 때가 있지요. 내 진심은 그리움이었는데 괜한 서운함이 먼저 말을 대신하면 자식은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 보고 싶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듣는 이에게는 꾸지람처럼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말 하나가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말의 의미보다 그 말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말투 속도, 그리고 목소리의 온도는 듣는 이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니까요. 처음 3초, 그 짧은 순간의 말이 그날 대화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누군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성은 늘 그 뒤를 따라오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말 내용보다도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기분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물론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말만 한다고 해서 모든 오해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 꺼내는 것이 좋은 대화로 이어지지도 않지요. 결국 중요한 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그 문이 따스하고 조심스러울 때 아이의 마음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솔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솔직함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다렸다는 말보다는 반가움을 담은 한마디를 건네려고 해요. 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 말 하나면 아이는 엄마가 진심으로 반가워서 전화를 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서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대화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선희 씨도 말투 하나를 바꿨더니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고 말한답니다. 저도 웃으며 말해요. 엄마도 그래. 그 짧은 대화가 통화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통화 시간도 훨씬 길어졌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와의 대화가 처음부터 무겁지 않게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시작이 부드러우면 이어지는 말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말도 있지만 그 반대로 자녀를 지치게 하는 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3가지 말. 그 2번째입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무슨 일 생겼나 싶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건 전화였을 뿐인데 이제는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망설여진다는 이야기. 66세 박경자 씨의 고백입니다. 딸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엔 짧은 통화라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화가 점점 줄어들고 목소리에서는 피로함이 먼저 전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서운했던 박 씨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텐 이제 엄마가 아무 의미도 없구나. 그 말 한마디에 딸의 반응이 냉랭해졌고 그 이후로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고 해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진 건 엄마인 자신이었습니다. 걱정돼서 보고 싶어서 꺼낸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줄은 몰랐던 거죠. 자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혼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먼저 마음을 닫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운. 그것이 대화를 짧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아버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내가 가장 조심하게 되는 순간은 그저 내 마음을 전하려는 말이 어느새 요구처럼 들릴까 염려될 때입니다. 왜 전화 안 해? 언제 올 거니? 내가 고맙지도 않니? 그런 말들은 내 안에 고인 외로움과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마치 마음의 빚을 청구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요. 죄책감과 부담이 겹쳐져 전화를 걸기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평가받는 느낌이 들면 관계에서 물러서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설명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고 말보다 감정을 기억합니다. 엄마는 늘 서운하다고 해. 전화만 하면 잔소리야. 늘 아프다고만 해 라는 기억들이 쌓이면 내 말이 아이의 귀에 닿기보다 멀리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울수록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건 시간이 흘러서야 체득하게 되는 지혜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알기에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말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 앞에서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치고 바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말 없이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감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어떠니? 라는 짧은 문장이 그 아이에겐 숨 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고 아이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요. 어쩌면 아무 말 없이 안부만 나누는 그 대화가 지금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위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다음 통화를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지금부터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가장 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나누고 싶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한 어머니.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먼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직접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오던 길에 갑작스런 비 속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어머니의 차는 벼랑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녀는 11번의 큰 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붙잡을 수 있었지요. 그 사이 아이는 지인의 손을 잡고 낯선 학교길을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울고 혼란스러워하며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품었습니다. 의료진은 깊은 고민 끝에 매일 오후마다 아이를 어머니의 병실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였지만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아이는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이를 돌보던 사람은 매일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자폐가 있는 아이는 말이 서툴렀고 의식이 없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었고 기다림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듯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면 난 눈을 떴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나는 늘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나는 기적처럼 다시 숨결을 되찾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이가 병문 안을 와서 무슨 말을 했나요? 나는 그 질문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참아오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매일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 속엔 말로 다담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 얼른 나으세요 라는 말 대신 제가 가장 염려하던 걸 알아채고 말해줬던 거예요. 혼자서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제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 단순한 말이 어쩌면 가장 깊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안식하는 자리, 삶을 버틸 수 있는 첫 터전이 되는 존재.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생명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엔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요. 많은 걸 알고 있고 부모가 보낸 믿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한다면 그건 아이의 삶에 방공호처럼 든든한 기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부모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걱정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김순희 69세. 그녀는 요즘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괜히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아들이 응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그녀의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고 서울에 있을 땐 자주 얼굴을 보았지만 요즘은 목소리 듣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통화가 되어도 안부 몇 마디 나누고 나면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고 했죠. 그녀는 늘 아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밥은 챙겨 먹니? 카톡 받니? 왜 답이 없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들을 던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했답니다. 엄마 전화하면 감시받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한동안은 전화를 걸 손이 멈칫했다고 했어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서운하기보다 입을 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걱정돼서 묻는 말인데 아이는 그걸 간섭이나 감시로 느낄 수 있어요. 억울하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오해로 돌아오는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질문은 자녀에게 엄마는 네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는 불신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불안한 기운은 말하는 이의 마음뿐 아니라 듣는 이의 가슴에도 조용한 불편함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그 말의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해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믿어주길 바라요. 부모의 걱정이 깊어질수록 자녀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라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피로는 자연스레 말수가 줄어드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모든 게 달라져요. 오늘은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바쁘지? 그래도 네 목소리 들으니 좋다. 같은 말이라도 훨씬 부드럽게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조심스러운 말투보다는 따뜻하고 안정된 목소리. 점검하는 말보다는 궁금한 마음이 담긴 말이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이어줍니다. 부모가 조급하지 않으면 자녀도 방어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줄 때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실수할까 걱정하는 말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안아주는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마음은 놓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 숨결을 나누며 통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죠. 예전처럼 아이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제 언어를 바꾸기로 했을 뿐인데 우리 사이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자주 연락이 오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였죠. 여러분, 자녀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키워온 그 아이들 생각보다 훨씬 잘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깊은 사랑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의 끝에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는 넌 참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지닌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제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옵니다. 예전엔 5마디도 못 나누고 끊던 아이가 이제는 말이 끝나질 않아요. 올해 66이 된 저는 얼마 전 아들이 직장을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통화할 때면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처음엔 저도 조언을 해보려 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하자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심스레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그 말 누가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말이 달라지니 마음이 다시 닿을 수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겠죠. 우리는 더 잘하라는 말엔 익숙하지만 이미 잘하고 있다는 말엔 어색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삶 앞에 서면 불안하고 누군가의 인정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장 깊이 닿는 건 늘 곁에 있는 부모에게서 들려올 때입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속으론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시선은 자녀의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게 하죠. 더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쳐버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긴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입니다. 말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도 과정을 이해하고 노력 자체를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어. 그런 말들은 자녀에게 길을 확인시켜주고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겠죠. 부모 마음엔 늘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염려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자녀가 진짜 듣고 싶었던 건 조언이 아니라 괜찮다는 위로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 한마디는 때로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됩니다. 넘어지고 흔들릴 때, 실패 속에서 방황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 그 안정감이야말로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하다는 지지 실패를 막으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보는 따뜻한 격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믿음. 그 한마디가 자녀의 발걸음을 다시 부모 곁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적일지 모릅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 상담을 하는 이가 늘 말하곤 합니다. 자녀를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세요. 귀한 손님은 정성껏 대접하고 기분 좋게 보내는 법이지요. 부모는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복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내 안에 깊이 자리한 그 감정만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일은 세상 어떤 성취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수없이 웃었고 때로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작은 발이 걸음마를 떼던 날 나도 함께 처음 걸었고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나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내가 누려야 했던 사소한 기쁨도 뒤로 미루며 저 아이만 잘 되면 괜찮아 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이었지요. 어쩌면 세상 누구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이조차도 끝내 알지 못할 그 깊이를 나는 묵묵히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흘렸던 눈물과 삼킨 한숨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견디며 걸어왔지요. 여러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삶을 있는 그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먼저 편안해지면 자녀는 자연스레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담아보겠다는 작은 다짐 하나면 충분하지요. 말이라는 것은 때로는 침묵보다 더 진한 울림을 지닙니다. 부모의 목소리는 자녀가 멀리 있어도 단숨에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지금 그대로 괜찮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인정받을 때, 사랑보다는 신뢰가 먼저 다 닿을 때 닫혀있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그제야 다시 다가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내가 나눈 이 말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것을요. 익숙한 말일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건네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아마 삶을 깊이 돌아보고 더 나아가려는 따뜻한 분들이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사랑이 분명히 자녀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전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불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화면에서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